마무리 해볼까요? 마무리. 오케이, 이제 한 13분 정도 했어요. 답 한번 맞춰보자. 뭐 찍어서 맞으면 맞는 거다 얘들아. 자,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번에 3번이고 3번에 5번 4번에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아보자. 같이 풀어보고 싶은 거 몇 번? 4번 4번 2번 1번 괜찮아? 1번 괜찮아? 뭐 괜찮은 걸로 알게요. 근데 앞에 건 배운 적이 없어. 괜찮아. 속도 시간 이거는 이제 등가속도 있었는 문제인데 오케이, 뭐 괜찮아요. 일단 그러면 1번은 패스하고 2번부터 가볼까? 2번부터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건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일단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지금 보면 이제 얘네들이 지금 같은 기준선에 정지해 있었다가, 그러니까 A는 10m/s로 출발, B는 정지 상태로 출발해요. 근데 이때 둘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B랑 A랑 가속도가 A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B는 플러스 2A. 그러니까 가속도가 2배라는 얘기야. 가속도는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같은 곳에서 출발했는데 속력이 같아진 순간, 속도가 V로 똑같아진 순간 A가 20m만큼 앞서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에 좀 표현을 해보자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0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V만큼 빨라지게 되겠고요. 이때 기울기가 얼마라고? A야, A. 그치? 이거는 가속도가 A. 그 다음 B는 0에서 출발하죠. 가속도가 2A로 2배라 했지.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2배라는 거니까 이렇게 2배 가파르게 좀 더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가속도가 2A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속도가 얼마 값이야? V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느낌상 이게 20이면 딱 맞겠는데 싶을 수 있지만, 일단 그냥 엄밀하게 계산을 해보면 속도가 같은 순간이라는 건 시간도 일단 같은 거잖아. 시간이랑 속도가 같은. 그래서 시간을 뭐 t초라고 해볼까? t초. 자, A의 가속도가 얼마라 했지? A라고 했는데 t초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한 거야? 나중 속도가 V, 처음 속도가 10이에요. 이게 얼마라고? A의 가속도 스몰 a. B의 가속도는 2A라고 했죠? 몇 초 동안? t초 동안. 속도가 나중 속도 V,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B는? 0에서 출발했지. V 빼기 0. 그래서 T분의 V는 2A고 T분의 V 빼기 10은 A야. 요 두 개가 서로 어떻다? 2배가 되는 걸 이용해가지고 V 빼기 10의 몇 배? 2배를 하면 뭐랑 같다? V랑 같다. 그래서 V 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2V 빼기 20은 V는 얼마예요? 그냥 20이구나. 근데 딱 눈썰미로 봤을 때 기울기가 2배 되려면 여기가 20이면 되긴 하겠다라고 알 수는 있지. 그래서 얘네들이 도착하는 이때 t초일 때의 속도는 20m/s입니다. 기억은 이제 맞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속력을 가질 때 A가 어떻다? 20m를 앞서 있다라고 했잖아. 처는 어땠어요? 같은 기준선에서 출발했는데 A가 20m 앞서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A가 20m를 더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A의 변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 속도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 요 파란색 밑부분 넓이가 될 거고요. B의 변이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빨간색 밑부분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변이는 파란색 사다리꼴 넓이, 그 다음에 B의 변이는 빨간색 직각삼각형 넓이인데, 근데 어떻다고 했냐면 A가 B보다 20m 앞에 있다는 건 A 변이가 어떻다는 거야? 20m만큼 더 크다. 그래서 파란색 사다리꼴 넓이가 빨간색 직각삼각형보다 얼마만큼 크다? 20m만큼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 말고 요 차이에 해당하는 요 영역, 요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요게 20m라는 거야. 그래서 요 넓이가 20m인데 이 삼각형이긴 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얘는 밑변의 길이를 가령 10m/s로 잡는다고 한다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게 높이지. 그치? 밑변에 수직한 게 높이잖아. 이게 얼마가 돼요? t초가 되겠지. 그래서 10m/s 잘 안 보이네. t초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이게 얼마라고? 20m다.
그럼 얘는 5t는 20, t는 4. 그래서 얘는 몇 초예요? 4초구나가 나와. 4초에 4초. 4초 걸린 거야, 4초. 그래서 디귿 두 자동차가 속력이 V로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5초가 아니라 몇 초? 4초다. 디귿 틀렸네. 그래서 t가 4인 거 알았잖아. 그래서 4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t는 4구. t는 4구. V는 20이죠. 20 빼기 10이 얼마다? A다. 그래서 A는 4분의 10, 2.5.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아서 답 3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데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고 속도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는 변위가 되는 거 이용하고 여기에 20m 앞서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변위가 20m 크다. 그러니까 이 넓이의 차이가 얼마다? 20m다. 이 넓이는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걸 밑변으로 잡고 밑변의 수직한 높이로 잡아서 이게 20이 나오면 이게 10m/s니까 높이는 4초여야 된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t랑 a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3번 이거 보면은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해요? F는 MA잖아. R자임 얼마예요? 10N이지 그치? 10N. 그 다음에 질량 얼마야? 3도 있지만 2도 있잖아. 그래서 10은 3 더하기 2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하면 사실 되는 거야. A는 얼마예요? 2m/s 제곱의 가속도로 오른쪽에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3이 아니라 2m/s 제곱. 기억 틀렸고요.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 서로 어때?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었지. 이거 뭐라고 불러? 작용반작용. 이는 무조건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 A가 B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줄 거잖아. 그럼 B에 작용하는 전체 힘 보면 R자 힘이 얼마라 했어? 질량 2 곱하기 가속도 2니까 4N이잖아요 오른쪽. 근데 B는 힘을 A가 밀어주는 힘 말고는 직접 받는 게 없네. 요게 4N이에요 그냥. 맞네. 니네들이 답 5번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고. 저 가래 한번. 다녀오세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조금 까다롭게 생겼는데 그냥 용수철 대신에 사실 그냥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건데 여기서 보면 용수철 계열로 연결했는데 가에서 수평방향 40N의 힘을 작용했을 때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은 10N이다. 그러니까 이 실의 장력이 얼마라고? 10N이라고. 장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이 있는데 A는 오른쪽으로 10N으로 장력을 받고 B는 왼쪽으로 10N으로 장력을 받지. 그럴 때 이때 A가 받는 R자임은 10N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받는 R자임은 얼마일까? 오른쪽 40, 그치 맞죠? 오른쪽 40N 빼기 왼쪽 10N이니까 플러스 30N이에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가 같아? 줄로 묶여서 움직이니까 줄로 묶여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속도가 똑같은 거야. 가속도가 같다. 그래서 얘는 A가 10N이 R자임이었잖아요. 근데 질량이 1kg이니까 가속도는 10m/s 제곱이 가속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B한테도 그대로 적용하죠. 30N이 10m/s 제곱 곱하기 B의 질량이 되겠고 MB는 그래서 3kg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B 질량은 3kg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물어보진 않았네. 그래서 가에서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20N이 아니라 얼마? 30N이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A의 가속도의 크기 가에서 얼마였냐면 10m/s 제곱이었죠. 왜냐면 질량이 1kg인데 R자임이 10N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B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나의 경우 B가 질량이 얼마니까? 3kg이니까. 얘는 그러면 R자임 이 중력이 얼마예요? 플러스 30N이 되겠죠, 그쵸? 근데 A는 중력이 지금 없고 중력이 수직항력에 의해 상쇄되고 그럼 R자임이 얼마예요? 30N이에요, 운동방향. 근데 질량이 1 더하기 3이니까 A는 4분의 30 m/s 제곱이 되죠. 그래서 가는 10이고요. 나는 4분의 30이니까 7.5네요. 7.5 m/s 제곱이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니은은 이제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용수처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이 저울로 힘의 측정한 크기. 이거 뭘까요? 장력의 크기가 될 거거든. 이 장력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자, 이 장력 크기는 B를 잡아당기는 힘과 또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똑같다 했죠. 근데 A R자임이 얼마야? 질량이 1이고 가속도가 4분의 30이니까 4분의 30N이 R자임이고, 근데 이거는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밖에 없죠. 그래서 플러스 4분의 30N이 뭐다? 용수처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20이 아니라 4분의 30N이 되겠다. 그래서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그 문제였고요. 요 정도까지만 보고 내가 이걸 잠깐 걷어서 그 스캔하고 바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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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하고 보여줄게요. 고생했습니다. 금방 보여줄게요. 고생했습니다. 시험지 나눠줄게요. 답지 지금 드릴 거예요. 답지 여기 있습니다. 문제지도 혹시 또 뽑아? 문제지 혹시 더 원하는 사람? 가는 것 없어? 그럼 이거 한 장 나와서 그냥 그려주면 되기는 해. 이거 답지 해설지 드릴게요. 좀 크게 신경 쓰지 마. 그다음에 요거 한 장.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뒤에 있는 그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뭐 좀 어려운 문제니까 지금은 요거 뒤로 넘어갑니다. 어디 페이지냐면 42페이지라고 나와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이죠. 뭔가 아득한 기억 속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안 날 수도 있는데 좀 얘기를 해보면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도 좀 다뤄지는 건데 사실 뭐 딥하게 안 다루고 그냥 계산하는 것들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이 운동량은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우리 관성 얘기 나왔었죠. 관성 뭐였어? R자임 관성 법칙. 이 0일 때 어땠어? 운동 상태 유지한다. 그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 운동 상태를 물리적으로 나타내면 이게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R자임이 0이면 운동량이 유지되고 그때 질량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죠. 그리고 속도가 유지된다. R자임이 0일 때. 그래서 이 운동량은 이 운동하는 상태,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고요. 그거를 운동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질량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운동량을 나타냅니다. 운동량은 물체가 가진 운동을 하는 정도. 그래서 질량이 큰 애가 다가오는 거랑 가령 이제 자전거가 나한테 달려오는 거랑 그 다음에 트럭이 나한테 달려오는 거랑
속도가 똑같다고 해도 어떤 게 더 무섭지? 아마 트럭이 더 무섭지 않아? 그치? 왜? 질량이 자전거는 별로 안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갖다 박으면 다치긴 하겠지만 트럭이 갖다 박으면 내가 죽겠지. 그래서 이게 운동하는 정도, 이게 질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자전거라 해도 천천히 다가올 땐 뭐 안 아프지만 얘가 막 뭐 시속 한 뭐 100km로 밟으면은 뭐 불가능하지만 내가 거의 죽을 거잖아. 그래서 질량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량 두 개를 곱해 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곱이고요. 이때 질량은 방향이 없죠. 근데 속도는 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방향이 있잖아.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이 속도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P라고 나타내고요. 왜 P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라틴어인가? 아무튼 P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고요. 단위가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뭐 미터 퍼 세컨드, 요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곱해서 단위를 만들었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리고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크다. 그래서 밑에 여기 질량이 같을 때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요. 그 다음 속도가 같아도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상에서 어느 한쪽 방향의 운동은 뭐 플러스로 나타낸다면 반대는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 방향,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일반적으로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는 거고, 뭐 근데 난 왼쪽을 플러스로 잡고 싶어. 그럼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고, 뭐 위를 플러스 잡았으면 아래는 마이너스예요. 우리 힘할 때 운동 방향 같으면 플러스, 반대면 마이너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직선상에서 한쪽 방향 플러스를 하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변화량, 이 변화량은 이렇게 세모로 나타낼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 세모. 이 세모를 뭐라 해야겠지? 델타라고 읽었고, 이 변화량 나오면 항상 뭐다?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걸린 시간은 시간의 변화량,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이렇게 계산했었고, 그다음 변위도 위치의 변화량,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속도의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잖아.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마찬가지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량이 변화하진 않잖아. 그래서 MV 프라임, 나중 속도를 V 프라임이라고 하고 처음 속도를 V라고 한다면 MV 프라임,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MV를 뺀 겁니다. 그게 델타 P가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이 운동량은 왜 사용하냐면 밑에 있는 이 중요한 법칙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작용된다. 그래서 이때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에서 알짜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다음 내용이 필요해. 근데 요거는 잠깐 접어두고 올게요. 이 운동량 보존은 잠깐 접어두고 올게. 자, 뒤로 넘어가서 어쨌든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운동량 보존 실험이고요. 근데 나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넘어가서 45페이지까지 와야 돼요. 이 챕터는 이름이 뭐였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이었어. 우리 방금 운동량 했었지. 근데 충격량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연결하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운동량은 뭐였죠?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였거든. 근데 충격량은 뭐냐면 이거 I, 영어로 임팩트라고 그래요. 임팩트. 임팩트가 크다. 충격이 크다. 되게 임팩트 크다 라고 하면 충격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 곱하기 시간의 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있는데, 나 때는 사실 이제 체벌이라는 게 진짜 흔했어.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나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딱히 맞은 기억이 없는데 중학교 때는 진짜로 학교에서 맞았어. 그래서 이렇게 그 체육 학생부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당구 큐대로 때리는 거야. 진짜로. 진짜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10 몇 년도인지 중학생 때니까 중3 때면 10 아무튼 꽤 오래된 일이에요 나한테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때렸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한 대를 맞았는데도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당구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진짜 그걸로 때린다는 게 되게 당황스러운데, 아 진짜 있었던 일이야. 당구 큐대를 가지고 이렇게 때렸어. 그래서 나는 그게 아주 생생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몽둥이로 맞았으면 막 그렇게 안 아팠을 거 아니야. 기억은 안 날 텐데 힘이 너무 세니까 충격이 굉장히 컸다. 요 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이 커도 충격이 되게 크겠지, 그치? 그러지 않을까, 그치? 근데 힘은 작아도 가령 회초리 같은 걸로 옛날에 자 같은 걸로 때렸거든. 자로 한 대 맞으면 별로 안 아프겠지. 자로 막 100대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아프지 않을까? 똑같은 자여도 이게 요런 걸로도 계속 한 100대 맞으면 이걸로 맞아도 아플 거야. 그래서 시간, 힘이 아무리 작아도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충격량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의 임팩트, 충격의 정도를 나타낼 때는 때리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긴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힘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니까 힘에다가 걸린 시간,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해줍니다. 델타 T, 힘이 작용한 시간의 변화량,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충격량 계산 어떻게 한다? 힘에다가 힘이 작용한 시간 곱해줍니다. 우리 힘의 단위는 뭐예요? 뉴턴.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초잖아. 그래서 당연히 뭐 뉴턴 곱하기 초는 알겠어. 근데 이 단위가 뭐랑 같아 옆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킬로그램 뭐였지? 질량이고 미터 퍼 세컨드는 속도잖아, 그치? 이거 무슨 단위예요? 운동량의 단위랑 충격량의 단위가 같다. 그래서 뭔가 단위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서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이거지. 단위가 같은 것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충격량과 운동량은 일단 단위가 같아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고, 왜 단위가 같을지를 생각해보면 이 힘의 단위가 뉴턴이었잖아. 우리 F는 MA 기억나죠? F는 MA. 그래서 F는 뉴턴의 단위는 질량 킬로그램에다가 뭐 곱한 거야?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곱한 거거든. 근데 힘에다가 이제 초를 곱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뉴턴에다가 초를 곱하는 건데, 사실은 뉴턴이 뭐니까? 킬로그램 단위에다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단위인데 여기다가 초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분모에 있는 초 하나랑 분자에 있는 초 하나가 그냥 사라질 수가 있잖아. 그럼 요건 단위가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컨드의 곱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뉴턴에다가 초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되고, 이게 운동량의 단위랑 똑같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요. 이때 힘의 크기와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힘이 클수록 크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큽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 우리 방향이 있다고 말하진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방향이 있다는 거는 내 맘대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은 우리 그냥 맘대로 바꿀 수는 없지. 그치? 시간은 그냥 뒤로 흘러만 가잖아. 시간은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방향이 없어요. 근데 힘은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줄 수도 있고 왼쪽으로 맘대로 힘을 주잖아, 방향을.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따라가고 시간은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어디? 힘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 우리가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잖아요. 요 논리를 맨날 하게 되는데, 맨날 하는 그거. 힘과 시간 그래프.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바뀌어도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가 되는데, 요 세로의 길이가 그래프에서는 힘에 크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 그래프 시간, 요게 가로가 되는데 t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직사각형처럼 그려진단 말이지. 그럼 넓이가 f 곱하기 걸린 시간 델타 t야. 충격량이네 그냥.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가, 만약에 힘이 시간에 대해 일정한 경우 요 직사각형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서 요 그래프 넓이가 직사각형이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세로 곱하기 가로, 직사각형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 곱하기 t면 충격량이네.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충격량이구나. 근데 시간에 대해서 힘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힘을 일정하게 두기가 어려운데, 근데도 어떻게 한다? 짧은 시간으로 둔다면 힘이 거의 바뀌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 지금 맨날 하는 얘기인데 키 크고 있죠? 성장기지. 아니, 다 끝났나? 근데 나는 슬픈 사실이지만 중3 때인가 아니다, 그러진 않았어. 중3 때, 중학교 때
그래도 꽤 크고 고등학교 걸쳐서 한 2cm, 3cm 컸나? 그러니까 그 조금은 큰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지금 성장기라서 1년에 한 3cm 큰다고 하면 하루에 몇 cm 크는 거지? 365분의 3cm니까 100분의 1cm도 안 크는 거예요 하루에. 그치? 하루는 몇 초죠? 86,400 뭐 그 정도 초야. 그걸 또 초로 나누면 1초당 몇 cm가 클까요? 0.00001cm. 사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고 나가면 키가 커 있겠지. 조금 컸을걸? 얼마 정도 컸을까? 0.1cm도 안 크는 거야. 0.01cm도 안 크는 거야. 그치? 그럼 컸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시간을 1년으로 두면 3cm가 크지만 시간을 잘게 쪼갤수록 안 큰다고 거의 그냥. 그래서 시간을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된다? 힘이 변화하지 않는 거나 다를 바가 없겠다. 그래서 잘게 쪼개면 힘이 일정한 짧은 시간 동안의 충격량들의 합이 전체 충격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프 밑부분의 넓이가 잘게 쪼갠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말인데,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힘이 바뀌긴 하겠지만 매우 짧은 시간이라면 힘이 안 바뀌는 거지. 매우 짧은 시간이라면 힘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은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고, 그 잘게 쪼갠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랑 같게 되니까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가 그냥 뭐다? 충격량과 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했던 거 속도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그냥 변이였던 것처럼 힘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는 그냥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충격량의 가치는 뭐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관계냐?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I는 델타 P입니다. 열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왜? 인지를 얘기해보자. 우리 충격량은 뭐야? F 곱하기 델타 T죠. F는 뭔데? F는 MA 곱하기 델타 T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속도 정의가 뭐였죠?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었지. 그치? 그럼 얘는 M 곱하기 델타 T 분의 델타 V 곱하기 델타 T네요? 어떻게 되는 거야? M 델타 V. 이랬기 때문에 아까 그 요게 그대로 성립한 거지. 그치? 분모와 분자에 초 하나씩 없앴잖아.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이 정의 자체가 MA 곱하기 델타 T라서 분모의 델타 T 하나, 분자의 델타 T 하나가 서로 사라져. 그래서 분모의 초 하나, 분자의 초 하나가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질량 곱하기 델타 V. 그래서 얘는 질량이 변하진 않을 거잖아. 사실 나중에 변해. 상대성 이론대로 하면 변하거든. 근데 뭐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뭐가? 알짜임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방금 한 말, 알짜임의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 그냥 힘이 하나밖에 없다고 치고 그냥 충격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기술했어요. 그래서 방금 내가 쓴 식이 아래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F는 MA는 M 델타 T분의 이거 뭐예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델타 V지, 그치? 그래서 얘는 M 델타 T분의 델타 V. 여기 델타 T 곱해주면 M 곱하기 델타 V가 된다. M 곱하기 델타 V. 이게 M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되는 거잖아. 이게 뭐가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오른쪽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봤어.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일단 기울기가 뭔지 얘기하고 싶어. 그 다음 밑부분 넓이가 뭔지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기울기를 좀 얘기해보자. 자, 기울기 정의가 뭐야? 가로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그 다음에 세로 운동량의 변화량. 그쵸?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시간 델타 T라고 할게. 그럼 운동량 델타 P지, 그치? 그럼 델타 P는 뭐였어요? I잖아. I분의 델타 T지, 그치? 근데 I가 뭐였어? 힘 곱하기 델타 T였지. 어떻게 된다? 델타 T가 사라지는구나. 뭐? F 뭐가 된다? 알짜임이 돼요. 기울기가 알짜임이 됩니다. 여기선 그 말을 이제 안 말해주고 있는데 그냥 그래프 본 김에 할게.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가 있으면 기울기가 알짜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가로 변화량 분의
세로 변화량 하시면 바로 그냥 기울기야. 요 그래프가 있어. 뭐 수학에서 어떤 그래프를 줬어. 요 기울기 뭘 의미하지? 그럼 가로 변화량보다 세로 변화량이야 그냥. 여기서는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알짜이면 됩니다. 어찌됐든 자, 요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나는 뭘 갈 거냐?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돌아갈 거예요. 42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할 때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바뀌지. 운동량이 바뀌지.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의 총합이 0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의 총합은 안 바뀐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자, 그래서 A랑 B랑 이제 움직이다가 부딪힙니다. 근데 A랑 B랑 부딪히면 자, A가 B한테 주는 힘 A가 B한테 주는 힘이 B가 받는 힘이 되겠고, 그 다음에 B가 A한테 주는 힘이 A가 받는 힘이 되겠지. 그치? 그쵸? 그 둘은 어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어때요? 반대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때 A 같은 경우 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요 말이 그 말이야.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두 물체는 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받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FA는 FB가 되고요. 가속도 법칙에 따라 F는 M에 이거 적용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충격량을 볼게. 자, A는 마이너스, 자, A가 받은 힘 뭐예요? B가 아이고 A가 받은 힘 B가 A한테 준 힘이고요. 그 다음에 충돌한 시간을 델타 T라고 할게. 자, 내가 칠판은 5초 동안만 1, 2, 3, 4, 5. 그러면 칠판은 내 손 얼마 나왔어요? 5초. 이거 다를 수가 있나? 똑같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A의 충격량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B는 A가 B한테 준 힘, 그 다음에 충돌 시간, 접촉 시간 똑같지? 그치. 자, 그쵸, 맞죠? 요게 뭐예요? B의 충격량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볼까? 두 개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 자, 델타 T 똑같지? 그 다음에 우리 FAB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FBA라고 그랬지. 그쵸? 이걸 적용하면 이건 뭐다? FBA 곱하기 델타 T 더하기 마이너스 FBA 곱하기 델타 T가 되잖아. 이거 몇이야? 이 0이 아닐 수가 없죠. 무조건 0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죠. 그러니까 뭐가 0이에요? IA 더하기 IB가 0이지. 그래서 A와 B의 충격량의 합이 0입니다. 자, 그런 말은 무슨 말이야? 충격량은 뭐였어?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합이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합과 같겠다. 그쵸?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합은 0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서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만약에 델타 PA가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델타 PB는 플러스 X가 돼요.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뭐 이것도 알아서 오시고.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 보자. 자, A는 처음 속도가 VA이고 B는 VB야. 질량은 MA이고 그 다음에 B 질량은 MB야. 그 다음 충돌한 후에 A의 속도는 VA 프라임, B의 속도는 VB 프라임입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A의 운동량 변화량은 MAVA 프라임 빼기 MAVA지. 그치?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변화량 얼마야? MBVB 프라임 빼기 MBVB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 0이지. 좀 더 보기 좋은 꼴로 이항을 하면 돼. 그러면 얘는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은 뭐야? MAVA 더하기 MBVB와 같게 된다. 무슨 말이야? 왼쪽 항은 둘 다 속도가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왼쪽 항은 A의 나중 운동량 더하기 B의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 오른쪽 항은 A의 처음 운동량 더하기 B의 처음 운동량.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이 어떻게 된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충돌을 했을 때 운동량의 합이 안 바뀐다를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해요. 근데 이거는 충돌뿐만 아니라 둘이 붙어 있었던 게 분리될 때도
운동량의 합이 안 바뀌고요. 뭐 폭발을 하든 뭐 합쳐서 합체가 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운동량의 총합이 안 바뀌어요. 언제? 외부에서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근데 두 물체끼리만 딱 부딪힌다고 했을 때 다른 물체가 힘을 안 줄 거잖아. 그럼 무조건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야. 운동량 합이.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실험해 본 거예요. 실험해 본 거. 그래서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경우나 뭐 합체되거나 뭐 하든 어찌됐든 운동량은 때려 죽어도 보존된다. 두 물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이제 자, 이거 한번 볼까? 자, 처음에 M1V1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체는 V2의 속도였어. 근데 나중 속도가 V로 같아졌대. 합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물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얘네가 속도가 다르면 어떻게 돼? 자, 얘랑 속도 다르면 자, 이렇게 분리되겠지, 그치? 근데 한 물체라는 거는 이동거리가 다 똑같고 변이 똑같고 속도 항상 같은 거야. 가속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된다? 한 물체니까 속도가 동일하잖아. 그래서 M1M2 곱하기 V랑 뭐가 같은 거야? M1V1 더하기 M2V2.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속도가 얼마가 나올지를 알 수 있어, 합체되면. 얘네들이 합체되면 속도가 얼마일지를 반드시 알아요.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경우 처음에 얘네들이 봐봐, 서로 미는 순간 봐봐, 처음에 어때 있어? 둘이 정지해 있지. 운동량 얼마야? 0. B도 정지, 운동량 0이지. 자, 0 더하기 0은 그냥 0이잖아요. 밀고 난 후에 운동량 합도 얼마야? 0이야, 0. 그래서 이때 얘네들의 운동량의 크기가 어떨까?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 만약에 질량이 크면 느릴 거고 질량이 작으면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둘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가벼운 거는 빠르게 날아가고 무거운 거는 천천히 날아갈 겁니다. 그게 이제 운동량 보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충돌의 종류에 이제 이건 뒤에 에너지랑 끼는 거거든. 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성 충돌은 뭐냐면 운동량은 무조건이에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필요가 없어. 항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운동량은 무조건.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쓸게. 항상 보존되거든. 근데 운동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건 아니야. 근데 탄성 충돌, 가령 뭐 용수철이나 탱탱볼 아니면 당구공 같이 이렇게 탕탕탕 통통통 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운동 에너지의 합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근데 비탄성 충돌은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죠, 항상. 근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거고요.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한 물체로 붙는 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보존되지 않는다. 운동 에너지는 그 중3 3단원에 나오는 그거고, 우리 뒷파트에, 요 파트 바로 뒤에 할 일과 에너지에서 나올 거예요. 어쨌든 알아만 둡시다. 그래서 운동량은 때려 죽어도 무조건 보존이고 에너지는 보존될 필요는 없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근데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근데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걸 우리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때 충돌 전과 후에 이건 몰라도 된다. 속도가 교환된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디까지 풀 수 있을 거냐면 충격량 도입된 것까지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건 안 하고 내신 만점 문제에서 여기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의 12번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풀 수 있거든? 그냥 기분 좋게 딱 2페이지 하는 거로 할까? 51, 52 2페이지까지 해보고 오늘처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오늘 하는 건 너무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버려서 더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오늘 문제 진짜 지겹게 풀었지? 그치?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FMA를 내도 되지 않을까? 안 됩니까? FMA 내면 안 되나? 운동량만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슬쩍 내볼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51, 52 2페이지만 하자. 53 요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꼴랑 11문제니까 이거 열심히 풀어봅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안녕.
되겠습니다. 자, 하고 있지?